제5화 전쟁 준비. (1587년) 히데요시는 군사를 이끌고 규슈를 침공했다. 규슈를 다스리고 있던 시마즈 가문은 최소의 체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항전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다. 가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항복하겠소. 이어서 시고쿠의 조소가베 오다와라 호우조 가문도 결국은 히데요시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 일본은 100여 년간 이어지던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되기에 이르렀다. 국내 통일은 했고 모든 상황은 정리됐는데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통일이 됐으니 전쟁할 일도 없고 저 놀고 있는 병사들을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싸우고 싶다! 에휴, 놀기만 하니 심심해. 싸우게 해줘요! 죽은 놀고 있는 병사들을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 중이야. 대마도주 요시토시가 제 발로 투항하려 왔다고 합니다. 엥? 진짜?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죽은께 대마도를 바칩니다. 자넨 매우 현명한 사람이구만. 대마도는 그동안 조선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예, 맞습니다. 자네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네. 그게 무엇인지요? 조선왕을 찾아가 내 말을 전해주게. 저를 사신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일본으로 오라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조선왕한테 직접 오사카에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전하라. 왜 말이 없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으나 요시토시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휴, 이를 어쩐다. 무식한 히데요시 같으니 조선왕을 무슨 옆 동네 아저씨로 보는 거야 뭐야? 도대체가 말이 되는 얘기여야지. 아이고, 이거 정말 미치겠네 이거. 대마도는 그동안 조선의 배려로 일본과 무역을 해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뭐야? 그런데 감히 대마도주가 조선왕에게 참내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요시토시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맞다! 그거야! 통신사 파견! 전하! 일본에서 거듭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사옵니다. 통신사를 파견하여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고 동시에 일본 실종도 알아보심이 어떠하오리까? 정 그렇다면 그렇게들 하시오. 그리하여 200여 명의 대단위 사절단이 구성되었다. 정사의 황윤길, 부사의 김성일, 종사관의 허성이 임명되었다. 1590년 1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3월에 부산에 도착했다. 어서 오시오. 에? 이게 뭐고?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축하하며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를 바랍니다. 조선왕. 조선왕이 참내나 대신을 인질로 보내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 않은가? 죽은 저들을 어찌할까요? 일단 대충 대접해. 여기서 지내시오. 대접이 왜 이래? 우릴 거지로 하나? 히데요시의 냉담한 대우에 이를 감지한 황윤길은 서둘러 이듬해 1월 귀국하였고, 너 먼저 가래. 치사하게 먼저 가? 이후 3월 김성일 일행도 한양으로 귀국하여 긴급 보고를 올렸다. 전하, 그래, 일본 동향은 어떠하던가? 일본은 머지않아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전쟁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동인들의 집권 시대였다. 서인이 의견을 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것이 동인들이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경들이 왜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가? 결국 동인들의 주장대로 일본의 침공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걱정들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들 하게.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다. 그는 야망의 화신이었고 일본 통일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다 노부나가를 능가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 업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꿈은 천하 통일이다. 5명의 중신과 나카무라 가즈우지 외 2인의 조정관과 이시다 미츠나리 외 4인의 행정관을 히데요시가 불러들였다. 내가 국내 통일을 이루었지만 자손 만대의 번영을 위하여서는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죽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무장들이 힘을 합칠 때라 생각합니다. 명나라를 칩시다. 대일본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나는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중국은 히데츠쿠를 간밖으로 하여 통치하게 하고 조선 땅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것이야.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다. 히데요시가 각본을 쓰고 이에야스가 연출한 연극이었다. 괜찮았지? 따봉. 수일 후 전국의 다이묘가 다시 오사카에 모였다. 일전에 수뇌부 회담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영주들에게 3가지 사항을 발표하겠다. 첫째, 히데요시는 간파구직을 히데츠구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다이꼬직을 맡아서 명나라를 친다. 둘째, 선봉은 조선과 교류가 많았던 고니시 유기나가가 맡을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엔 조선도 정벌한다. 사실은 애초부터 조선을 칠 계획이지. 셋째, 도해의 기지는 나고야로 정하고 성건축 책임자는 가토 기요마사, 군선건조 책임은 국기 요시다카로 정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통일된 일본에서 평화롭길 원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 전쟁광 히데요시 때문에 언제 또 풀려갈지 몰라. 그런데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조선과 전쟁을 벌인다니 실로 믿기 어려운 얘기였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하러 간다네. 아이 뭐야? 아이 그럼 머지않아 징병 소집을 하겠군. 하지만 다이묘들은 히데요시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명령에 복종했다. 주군의 명령에 따르겠나이다. 그럼 그래야지. 대륙 출정을 앞두고 나고야 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었다. 육지에서는 대대적인 군량 공출과 군인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너는 전투병, 너는 행정, 나는 보급병, 너는 취사 담당. 나는 식량 배급. 한적했던 바닷가 포구에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기 시작했다. 어촌에 불과했던 나고야가 전진기지로 지정되어 초스피드로 축성 작업이 진행되었다. 통상 중대 규모로 성을 지으려면 5, 6년이 걸리지만 나고야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는 오다와라의 전투가 끝난 지 겨우 1년 만이었다. 전국의 다이묘들은 나고야 성에 130개의 캠프를 치고 모여들었다. 주야로 건조한 수송선과 군선은 2,000척이 넘었다. 대마 해협을 넘어갈 도해군의 구성과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당시 조선 조정의 연간 세수가 60만 석에 불과할 때 일본은 무려 1,500만 석이 넘었다. 도해군 구성을 위해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와, 히로시마의 모리떼루 모토가 3만의 병사를 내놓았어. 거찌의 조소가베는 2만 3천의 군사를 내놓았어. 오카야마의 우키다 히데이는 1만 명의 병사를 내놓았어. 대단들 하십니다. 15만 8,80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로 인해 서로들 감탄하는 도해군은 모두 오사카 이서의 군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동부 지역엔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동향은 어떠한가? 선조, 조선 제14대 임금, 명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선조는 권력 장악은 성공했으나 정치는 실패했다.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정말 괜찮을까?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류성룡, 퇴계 이황의 제자이며 임진왜란을 이겨낸 1등 공신이다. 그는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이순신과 권율 같은 인물을 천거하였다. 명나라의 사신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전하,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수한 수군 장수들을 임명하여 남해안을 방비해야 할 줄로 아뢰입니다. 너희 추천할 만한 장수는 있는가?
육지는 권율 장군을 추천하옵고 바다는 현재 정읍 현감으로 있는 이순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정읍 현감 이순신이라. 좌의정의 천거대로 하시오. 당시 남해안의 수영 중에서 전라좌수영이 가장 작았다. 다른 수영들은 모두 50척 이상의 군선과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라좌수영은 그 절반 정도의 규모였다. 이순신은 가장 작은 전라좌수영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직무에 임했다. 관할 구역인 오관과 오포를 돌며 무너진 석성을 개축하였다. 아이고, 힘들다. 조심하게나. 아이, 장군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이 살자고 하는 일이니 고생되더라도 참고 하세나. 성을 튼튼하게 쌓아놔야 보호할 수 있지. 이젠 판옥선 만드는 곳으로 가볼까? 진척은 있느냐? 네, 열심히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배가 최고야.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화포도 정리를 잘하고 있군.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화약도 잘 만들고 있느냐? 예, 나으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요. 화약을 다루는 곳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거라. 예,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 분신 같은 거북선 만드는 곳으로 가볼까? 근사합니다, 장군님. 거북선, 저것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야.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에 부임하자마자 관할 오관과 오포를 수시로 다니며 외적의 침략에 빈틈없이 대비하였다.